이번에 대한민국 국립외교원이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하는 날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원래는 7월 24일 금요일에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 간다요 채널에 수익 창출 중지 사태가 있어가지고 조금 미뤄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7월 20일에 월요일이었죠. 외교부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관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했다. 요런 발표를 해요, 외교부가.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 정부 소속의 주재관들은 이제 그 주재원이랑 비슷한 거예요.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정부 이제 부처 소속의 다양한 이제 공무원들, 군인들도 포함됩니다. 파견 인력, 이런 주재관들의 개인정보도 해킹당했다.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대규모 유출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해킹을 당했다도 당했다는데 굉장히 심각한 게 또 뭐냐면 2025년 4월부터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5년 4월부터 한창 대한민국이 정신없을 때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때면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마. 25년 4월부터 해킹을 계속 당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언제 알았다는 거냐? 25년 4월부터 26년 2월까지 해킹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10개월 동안 모르고 있었다. 물론 정신없는 시국이긴 했고 정권이 바뀌었고 여타타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런 거를 국정원도 25년 4월부터 해킹당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6년 2월 되어서야 국정원이 이거를 파악해서 외교부에 알립니다. 이거 사실 외교부가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이런 해킹을 정부 부처가 당하고 있는 거를 각 기관, 각 부처가 각자 알아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국정원이라던가 우리나라에 이런 걸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알아내서 정부에 이제 알려야 되는 건데 국정원도 26년 2월 돼서 안 거죠. 그래서 외교부에 26년 2월 되어서야 알린 거고 처음부터 해킹당한 거는 25년 4월부터인데 10개월이 걸린 거예요. 참고로 이번에 해킹당한 데가 어디냐?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서버입니다.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내부의 폐쇄적인 전용망이 아니에요. 내부망이 아닙니다. 외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서버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항상 상식적으로 이런 건 좀 아셔야 돼요. 보통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외부입니다. 외부 인터넷망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곳이 굉장히 해킹에 취약하기 때문에 요걸 좀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서버라면 이런 곳에 우리나라의 외교관이나 주재관이면은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는 국정원 요원들도 있어요. 국방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알려져서 좋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는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외교부가 해킹당한 게 아닙니다.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립외교원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국립외교원이 그냥 해킹당한 게 아니고 국립외교원에서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하는 싸강을 보는 국립외교원이 싸강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대요. 그 국립외교원의 싸강 서버. 좀 저렴하긴 한데 표현이 여기가 이번에 해킹이 된 것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국립외교원의 싸강 서버 여기가 이제 해킹이 이루어졌는데 해킹을 당해서 뭐가 유출된 거냐? 국립외교원에서 10,000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었대요. 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건데 지금 그 중에서 지금 외교부 피셜은 6,000명이 지금 유출됐다 이거예요. 근데 저 서버에 10,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6,000명이 유출됐는지 10,000명이 유출됐는지 이거는 솔직히 배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안에 지금 10,000명 중에 6,000명이 지금 유출이 됐다. 저 10,000명이 전부 다 특정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교관이 아니어도 해킹당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일단은 그 특정 직위, 고위급의 직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그게 가장 문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10,000명 전부 다 외교관은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관이 현재 전체 약 2,500여 명이에요. 그리고 주재관이
350여 명입니다. 자, 주재관이 뭐냐? 일반 회사에서도 해외에 파견되어서 일하는 분들 보고 주재원이라고 하잖아요. 주재관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부 사람이 아닌데 정부의 다른 부처 출신, 국방부, 국정원 이런 출신이 해외에 있는 외교관, 대사관 같은 데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주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나라에 갔는데 그 A 나라에 우리나라 무기 체계를 수출하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A 나라의 외교관만 뚝딱 가가지고 그냥 대화하면 됩니까? 아니지. 국방부 사람들도 가야 되고 국정원 사람들도 가 있어야죠. 그리고 민간 출신도 가 있어야 되고요. 방산업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재관은. 그래서 지금 더 큰일인 거야 지금. 국립외교원의 이 싸강 서버에 10,000명의 개인정보가 있었는데 그 개인정보 안에 지금 국방부 사람, 국정원 사람 이런 사람들 명단도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이게 같이 해킹당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이번에 뉴스 보면 제로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난 처음에 무슨 소주 이름인가 했어. 그래서 제로 소주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로데이라고 해가지고 제로데이 취약점을 노려서 해킹을 했다, 해킹 당한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최근에 떴어요. 제로데이가 뭐냐면은 그 서버 제조사, 서버나 소프트웨어의 제조사들 있잖아요. 그 제조사들도 모르는 취약점을 제로데이라고 해요. 지들도 모르는, 제조사도 모르는 취약점을 제로데이라고 해요. 왜 저걸 제로데이라고 하지? 이름이 뭔가 내 맘에 안 드는 거예요. 간다요 개인적으로. 저 제로데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니 그냥 제조사도 모르는 취약점이면 제조사도 모르는 취약점이랑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써야지. 제로데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거야.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에 불법으로 이제 CD에 구워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이제 막 CD에 구워서 막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정식 출시가 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0일 만에 복붙해서 구워가지고 팔아먹는 걸 가지고 제로데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한 거야 제로데이가. 그래서 제로데이 CD 제로데이 소프트웨어, 제로데이 게임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조사도 모르는 결함, 빵꾸 요런 거를 하루도 안 돼가지고 0일도 안 되어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도 제로데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해킹이 2025년 4월부터 시작돼가지고 26년 2월까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10개월이에요. 국정원 같은 기관이 이럴 때 또 필요한 거죠. 국가기관으로서 본인들만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해킹 같은 것도 이제 그 파악을 하고 국정원이, 이런 것도 이제 국정원이 하는 일인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국정원이 이번에 해킹을 좀 늦게 파악한 게 참 아쉽습니다. 무려 10개월이나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파악하는데. 자, 근데 이거를 왜 늦게 찾았느냐. 국정원이 이 10개월 동안 이거를 못 찾았다는 게 이해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왜 이걸 늦게 찾았냐면은 저 해커가 정상 권한을 가지고 서버를 들어갔대요. 정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내부자의 권한으로 돌아다닌 거야. 내부자 소행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내부자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 계정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권한으로 들어갔대요 국립외교원 싸강 서버를.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외부의 불특정 다수, 외부에서 만들어진 싸가지 없는 계정 싸가지 없는 IP, 싸가지 없는 루트, 요런 게 파악이 됐으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 정상적인 권한을 가진 계정이라던가 그런 루트로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됐다. 자,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파악해서 외교부에 알린 게 26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지금 해킹당하고 있다. 어디가? 국립외교원 싸강 서버가. 근데 26년 2월에 외교부에 이미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알려진 거예요? 7월에 알려진 거예요. 7월에. 26년 2월에 외교부가 인지를 했는데 국민들한테 알린 거는 저번 주니까,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알린 거는 7월이 돼서니까 외교부가 인지하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난 것이다. 그리고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요,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이번에 발표한 것만 늦은 게 아니에요. 자, 국정원이 26년 2월에 파악해서 외교부에 올립니다. 근데 외교부가 외교부 장관한테 알린 거는 26년 4월이에요. 언론기사 보니까. 그러니까 2달이 지난 거야. 장관한테 보고가 올라간 것도. 이미 정권도 바뀌었고 작년에 탄핵 정국이었던 것도 아닌데 올해 26년인데 외교부 내부의 사람들이 2월에 알았는데 외교부 장관한테 알린 게 4월이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알린 것도
최근이래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인지하고 최근 와서 이제 외교부가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 거고, 국민들이 정부를 견제하고 잘 감시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가 이 사실을 인지한 건 7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냐 지금 내용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외교부가 자체적인 사이버 공격을 분석하는 역량은 없다. 이거는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국토부가 우리는 자체적인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럼 국토부를 뭐 하려고 운영합니까? 국정원을 하지. 외교부도 그런 거죠. 외교부가 자체적인 사이버 공격 분석 역량이 없다. 그래서 국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그리고 국가안보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 밝힐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럴듯한 내용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저거를 미리 알렸을 때 생길 수 있는 파급, 파장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해킹이 또 시도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좀 방지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도 늦지는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늦게 발표를 했다고 얘기하대요. 근데 이 4번에 대해서 안보 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 있었다. 밝힐 수는 없다 내용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여기저기에서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간다해도 개인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으로 전 세계로 이제 외교관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국정원 요원들도 보내야 되고요. 국방부 사람들도 보내야 되고요. 근데 이미 보내져 있던 사람들도 이번에 뽀록이 났을 것이고, 보낼 예정이었던 사람들도 뽀록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명단이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물갈이를 했어야 됐을 겁니다. 명단을 조정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원래 보내기로 한 사람 보내도 안 되고, 가 있는 사람도 돌아오라고 해가지고 좀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해킹당한 곳은 외교부가 아니라 국립외교원의 싸강 서버다. 왜 이걸 국민들께서 또 잘 아셔야 되냐면은, 간청단분들도 잘 아셔야 되냐면은, 과도하게 이제 없는 것까지 만들어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외교부 서버가 털렸다면은 큰일 난 겁니다 진짜로. 외교부 내부 폐쇄망이 털렸다는 건요 뭘 의미하냐면은 외교부 내부에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외교부는 외부 온라인망도 아닙니다. 내부 폐쇄망이에요. 근데 외교부의 망이 털렸다는 건 외교부 내부에 간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교부 내부에서도 어디에 서버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국가안보가 통째로 뚫린 겁니다 저 정도면은. 그리고 정말 큰일인 건 외교부 내부 폐쇄망에 뭐가 있냐, 여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까지 털렸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대한민국이 털린 거야 국민들 전체가. 근데 외교부 내부 폐쇄망이 털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외교부 산하에 있는 국립외교원의 외부 온라인과 연결되어 있는 싸강 싸강 서버, 요거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해킹당해서 털렸다는 국립외교원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뭐 하는 곳인지. 우리나라가 외무고시가 폐지됐어요. 2014년부터 외무고시가 폐지돼서 지금 사법고시 없죠. 지금 법조계 사람들도 변호사나 검사, 판사 뽑는 거 이거 사법고시 없는 것처럼 외무고시가 지금 우리나라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뭘 하냐면은 지금 외교관 선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이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외교관 선발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외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로스쿨 수료했다고 해서 나 변호사, 나 검사 아니죠. 그런 거야. 외교관 선발 시험을 통과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외교관 선발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국립외교원이라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받는 경우도 있고 싸강으로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받고 끝이 아니에요. 교육을 받고 그 교육받은 걸 토대로 또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이 국립외교원에서 교육받은 거를 패스를 못하면 또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니 솔직한 얘기로 이 외교관 선발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에 가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연수를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면은 기존의 외무고시랑 뭐가 다르냐? 이 외교관 선발 시험이 결국에 외무고시 아니냐? 우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교관이 되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혹시 대학생분들 중에 외교관 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 가신다는 분들도 좀 계실 거 아닙니까? 오늘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외교관이 되려면 일단은 영어나 제2외국어 기준이 있어요. 최소 기준, 뭐 일정 수준의 자격증 이제 점수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토익 몇 점 이상, 탭스 몇 점 이상, 토플 몇 점 이상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 1차 시험을 봅니다. 공직 적격성 평가. 이거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 행정고시 같은 거, PSAT. 공직에 적합한 사람이냐? 공직 적격성.
얘가 사회성이 너무 터져가지고 공직에 있으면 안 되는 앤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인적성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는 거고 2차로 이제 논문형 필기를 보면 100% 논문입니다. 답안지 그 OMR 카드에 적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는 게 요거예요. 논문형 필기로 서술도 아니 논문형이야. 논문형 국제정치학을 봐야 되고요, 국제법을 봐야 되고요, 경제학을 봐야 되고 학제통합논술 2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당연히 국제정치학을 봐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법도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경제학. 외교관의 경제학을 뭐하러 보느냐? 요즘은 통상이 중요해. 통상 무역 통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경제학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한 개가 아닌 거야. 이게 5개예요. 5개. 이 논문형 필기가 학제통합논술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정치학이랑 국제법이 연계되어 있는 논술 문제를 내요. 그게 학제통합논술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제통합논술 2는 국제정치학이랑 경제학을 연계해서 논술을 또 내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외교관이 세상에 엄청나게 고난이 도지. 논문을 5개 쓰라는 건데 자 이거를 다 통과하면 이제 국립외교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 이 국립외교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교육과정을 밟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절대평가래요. 요거는 상대평가래. 등수로 해가지고 그런 게 있나봐요. 등수로 상대평가. 근데 국립외교원 오면은 절대평가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야. 이거 다 통과했으면은 일단 똑똑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고 엘리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까지 뭐 국립외교원 와서까지 뭐 상대평가로 뭐 썰어버리고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여기선 절대평가로 그냥 괜찮은 사람들이면 다 이제 뽑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국립외교원 오면 거의 탈락자가 없대요. 절대평가 여기 오면은. 자 그래서 이 국립외교원이 외교관을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신입 외교관을 교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외교관들도 가끔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최근 동향. 각 지역별 지역 정치가 있죠. 중동아랍 현재의 최근 동향. 나도 저런 거 듣고 싶다. 근데 저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최신 동향 같은 거 세미나 같은 데 가면은 들을 수 있는데 자주 들으면 좋아 이거. 아무튼 간에 국립외교원 이런 외교관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면서 대한민국 외교 전략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가에 대한 싱크탱크로서도 기능을 하고. 자 근데 원래는 싸강이 없었어요. 근데 2022년 코로나 시국 때 저 국립외교원이 싸강 시스템을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도 했고 동시에 또 좋은 기회였던 게 뭐냐면은 국립외교원 입장에서는 해외에 지금 나가 있는 외교관들도 연수를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국방부라던가 이런 사람들, 사실 국방부는 잘 몰라.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A 나라에 가 있어. 근데 그 A 나라의 실제 상황, A 나라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A 나라에서는 뭐가 예의고, 이거는 외교부가 관할하는 그 사안이지 이 양반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다 외교부가 알려줘야 돼요. 그런 거는 외교부가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을 할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싸강 싸강을 이제 만든 거예요. 이제 간편하게 이제 많은 이제 해외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외교관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 국방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렇게 들으면 좋은데 꽤 괜찮다고 들리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기밀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게 이제 내부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부예요, 외부. 이 사람들 개인정보와 명단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싸강 서버에 이번에 그게 털린 거고요.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은 한편으로 전현직 외교관들 그리고 군인이나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해외 주재관들, 공무원들이죠, 공무원. 이 사람들의 국립외교원의 싸강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랑 이메일들, 이게 털린 거래요. 이게 다행히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런 것까지는 내용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직책이랑 소속이 있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이 전현직 외교관, 군인, 국정원, 해외 주재관 이 사람들의 계정이 안 털렸어. 예를 들어 계정이 안 털리고 비밀번호도 안 털렸는데 이메일이 다 털렸어.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과 소속이 털렸어. 그럼 뭐 저 정도 털려도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죠. 보이스피싱의 악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국회에 그 상임위원회라고 있어요. 왜 국회 가면은 이런 데가 상임위예요. 자 근데 이 상임위 중에 외교통일위원회라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국민의힘의 김건희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의 이메일 주소가 털린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런데 이 김건 의원의 이메일 주소로 외교안보 전문가 그리고 전직 군 관계자 이 양반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교수님 작년 방산협력 관련 국회 세미나 참석하셨죠? 관련해서 행정 처리 중인데 링크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좀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찌되었든 국회의원인데 저 사람의 명의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저런 보이스피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국립외교원의 싸강 서버가 털린 게 엄청난 뭐 기밀이 털린 건 아니긴 합니다. 특정 명단이 털린 거고 이메일 주소가 털린 거고 뭐 이렇다. 만약에 그렇다 해도 이거는 어마무시한 일이다. 왜? 저 사람들의 직위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 데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근데 이런 거 거지 같은 짓거리 정보동의 의용서 좀 뭐 작성해 주세요 뭐 이런 메일 보내는 애들 이런 애들이 보통 자주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김숙희야. 북한의 해킹 그룹 김숙희 이름부터 짜쳐. 러시아어로 뭐 이 수키라는 게 뭐 욕이라대요? 근데 뭐 러시아어랑은 별로 상관없는 이름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김숙희라는 얘네가 전 세계를 상대로 2014년부터 저런 짓거리를 했대요. 근데 진짜 북한 쟤네는 국가 차원으로 이런 해커들 이용해가지고 도둑질해서 돈을 벌어. 도둑놈들 짓을 시켜요. 국가가. 애들 보기에 뭘 배울 게 있다고 해서 이제 도둑질을 시켜. 도둑질을. 코인 같은 거 이더리움 같은 거 해킹해서 훔쳐오려고 하고 이런 거를 열심히 노력해요. 도둑질을.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도둑질을 해. 도둑질을. 국가의 격이 떨어지는 짓인데 저게. 아무튼 이번에 그 외교부의 공식 피셜 이번에 유출된 그 개인정보 중에 블랙 요원은 아무도 없다. 공개적이고 정식으로 파견된 사람들 명단만 털린 거다. 근데 사실 블랙 요원이면 이런 싸강 서버에 싸강 서버에 본인 신상을 다 적어둘 리가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싸강 서버에 개인정보 다 털리는데 이런 거를 적어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립외교원 싸강 서버에서 블랙 요원이 털렸다 안 털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원래 이런 안보와 기밀 관련해서는 국민들한테 좀 발표할 때 뻥카를 좀 쳐. 안보를 위한 선의의 뻥카 뭐 이런 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제 생각에는 블랙 요원들이 실제로 뭐 신상 까놓고 뭐 저기에 가입되어 있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보안을 좀 신경 쓸 수 없었는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죠? 몇 년 전에 국정원이랑 국내의 블랙 요원들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좀 몇 년이나 지났다고 또 정부에서 이런 일이 털어집니까 지금. 항상 국가 안보와 기밀은 철저하게.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조만간 또 뵙도록 하죠. 인생동 반장 좋기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추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간호낸 겐다 사서 수리성 크루스컵 시우필 DJ 도털 한명태 더더더 큰 뿡뿡 올트바 코모더 변호사 김세진 4049회 프리플라이 K 서강민 조광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